이어서 디시전 티오리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1.2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수학적 프레임워크로 구성을 했죠. 라이클리후드라던가 프리어 아니면 포스테리어였나? 상호분포, 사전분포, 우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총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인풋 X에 대해서 타겟 T가 있을 때 그거에 조인트 확률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한 이제 마지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저런 조작들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들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우리가 배울 디시전 티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은 엑스레이 사진으로 어떤 환자가 암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이 예시를 디시전 티오리 끝까지 쓸 거고, 만약에 이 환자가 암이다라고 하면은 0이라는 아웃풋을 보낼 거고, 그거를 클래스 C1에 속한다고 할 거고, 암이 아니라면 T는 1 출력 클래스 C2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치료를 할지 안 할지 내리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K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을 찾는 거죠. 만약에 X라는 사진이 들어왔는데 C1에 속할 확률이 C2에 속할 확률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 이 환자는 암이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베이지 정리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아무튼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가 높은 클래스에 할당을 시킬 거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 X에 대해서 클래스 C1에 할당하든지 클래스 C2에 할당하든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모든 인풋 X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인풋 스페이스를 이렇게 디바이드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꿔볼 수 있어요. 인풋 X 차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R1, 여기는 R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 인풋 X가 C1의 클래스에 속하는 다라고 판단하는 구역, 여기는 인풋 X가 C2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구역, 그런 구역으로 쪼갤 건데, 그럼 우리가 그 쪼갠 구역에서 잘못 판단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틀리는 경우의 확률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환자가 R1에 속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C2였어. 혹은 R2에 속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C1이었다. 그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X 스페이스에 대해 R1을 적분을 하고 근데 C2인 조인트 이런 적분 더하기 이런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잘못 판단을 하는 확률을. 그거를 이제 시각화한 건데 R1, R2가 있을 때 이 그래프는 X, C1, X, C2 여기서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 영역이 사실은 C2인데 R1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기는 암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C1, 사실은 암이었던 경우.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의 면적이 우리가 잘못 판단을 그러니까 실수할 확률. 근데 우리가 이 기준 X 햇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영역의 넓이가 바뀌겠죠. 이 X 햇이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뀔 거고 이 빨간색 부분은 조금 줄어들 거고 파란색 부분은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초록색과 파란색 영역의 넓이의 합은 일정해요. 근데 빨간색 부분은 X햇의 움직임에 따라 가변적으로 이동을 한다. 그럼 우리 목표는 뭐냐? 빨간색 영역이 최소가 되는 X0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초록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하는 경우고 파란색 경우는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경우겠죠. 이 두 개의 로스가 똑같다? 똑같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을 했어. 그러면은 좀 더 정밀 검사를 한다던가 큰 병원으로 보낸다던가 라든지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했어. 집 가세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게 로스 펑션. 각 판단의 손실을 각각 다르게 수치화해서 종합적인 손실을 계산하는 과정이 이 로스 펑션입니다. 이 경우에서 이 L, KJ 항을 보면은 이런 행렬로 나타나는데 암인데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의 손실을 반대의 경우보다 1000배의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 영역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 각 영역은 우리가 쪼갠 영역들이니까 더해줘야겠죠, 각각. 그리고 CK도 서메이션 해줘야 될 거고 각 클래스별로. 네.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이 환자가 암이 아닐 확률, 그러니까 X by C2가 55%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암일 확률보다 암이 아닐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한 거죠. 그러면 저 상황에서 너 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55%인데 이런 식으로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개념이 이 리젝트 옵션. 이렇게 애매한 확률의 영역에서는 판단을 아예 보류하자는 거예요. 그 애매한 영역이라는 거는 세타, 스레스홀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암인지 암이 아닌지 두 개로 분류하는 경우죠. 근데 K개로 분류하는 K개로 분류하는 문제의 경우에서 스레스홀드는 보통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은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스레스홀드가 1이면 그냥 모든 판단을 리젝트 해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개로 분류하는 문제에서 K가 2니까 스레스홀드는 이 반보다 높고 1보다 작은 어떤 세타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걸 리젝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택값에 대해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다는 거, 클래스 분류를 안 한다는 거. 스레스홀드가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여기 이 영역 사이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이 스레스홀드보다 높은 이 값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세타가 0.9라고 치면은 이 사람이 암이 아닐 확률이 그러니까 90% 이상이다. 암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암이 아닐 확률이 90% 이상이다라는 경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도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해.
아마 뭐 약간 뭐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이걸 집어넣었는데 보름값이 값이 어떻게 나올지. 해당 장에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다루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리젝트 옵션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디시전 티오리가 총 두 가지 단계로 나뉘죠. 얘를 구하고 그 구한 확률 값을 바탕으로 분류를 시켜주는, 이걸 이제 추론, 인퍼런스를 추론 단계라고 디시전 단계, 결정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 두 단계를 수행하는 단일화된 방법밖에 없냐? 그건 아닙니다.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큰 영역에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을 각각 구하고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x 기분 ck를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얘랑 얘를 구하기 때문에 얘네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적절히 이 확률을 조합해서 CK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무작위 샘플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요. 왜? 우리가 X의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의 이름이 제너레이트 모델, 생성형 모델인 거고, 추가적으로 PX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X의 분포를 알고 있다는 건데, 새로운 데이터, 임의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PX의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새로운 들어온 데이터가 이상치다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낮은 데이터가 들어왔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고, 당연히 각각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코스트가 좀 높겠죠. 두 번째 방법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입니다. 얘는 전 방법과는 다르게 얘를 직접적으로 구해요. 전 방법은 세 개를 구해서 베이지 정리로 간접적으로 구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x 기분 ck를 직접 구합니다. 책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라고 나와 있지, 이 직접적으로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지 않은데 보니까 4장 이후에 저걸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인데, 얘는 확률에 관한 부분을 거의 배제를 하고 사진에 대한 출력값 0 또는 1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학습시키는 함수 F를 생성을 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 방법의 단점은 X빈 CK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에 있어요. 입력을 바로 출력에 연결시키는 함수, 뭐 딥러닝 같은 곳에 쓰이겠죠. 이 F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X 기면 CK를 모르는 게 왜 단점이냐? 이 함수를 바로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더 쉬운 거 아닌가? 저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로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로스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싶을 경우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리젝트 옵션도 아까 보면은 얘네를 기반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를 모르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를 수정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엑스레이 사진들을 내가 뭐 가서 박박 긁어 모았는데 이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이 많을까? 정상인의 엑스레이 사진이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정상인의 엑스레이 사진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을 때 정상인 경우만 잘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 결과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인공적으로 데이터셋을 조작을 해서 정상인 경우와 암인 경우의 데이터 사진을 적절하게 조작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조작을 해서 얘를 구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일반화된 경우의 x 기분 ck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이 식으로 되나요? 부모인가? PCK가 PX가 안 돼요. 네. PX, 갑자기 헷갈리네. 저 이해식에다가 PX를 곱해요. 뭐의 PX가? 부모의 px. 부모의 px. 부모의 px. PCK 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PX 기분 CK. pck 곱하는 게 맞나요? 만약에 PX 기분 CK를 만들려면은 PCK를 곱한 다음에 기분으로 바꿔야 돼. 아직까지는 저게 막 왜 어제 했던 거랑 다르지? 얘가 ck에 비례하는 식이 나와야 되는데 CK를 프라이어로 빼고 CK 베이즈 X 기분 CK를 왼쪽으로 해야 돼요. 네. PCK. PCK를 밖으로 빼고 pck를 밖으로 빼고 그러면 기분 항으로 바꿔. 그리고 저기 분자 기분으로 바꿔요. 거의 곱해야 되는 아 이런 식으로요? 네. 음. 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세트를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작이 된 상태인 겁니다. 기존의 데이터 세트를 보면은 암이 아닌 사진을 고를 확률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세트를 적절히 비율을 나누고 원래 비율을 곱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세트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의 x 기분 ck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장점들이 그 PCK와 X를 계산할 때의 장점들인 거예요. 네, 그거를 알았을 때의 장점.
그리고 작은 문제로 쪼개기 가능.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결정을 했는데 엑스레이 사진이랑 혈액 검사의 결과를 둘 다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목표는 엑스레이, 엑스블러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얘는 회의 정리에서 얘랑 비례를 할 거고 얘는 다시 얘랑 얘는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요. 왜 사소한 문제로 쪼개서 해결 가능한 거니까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더하기 얘랑 비례를 할 거고 얘는 각각의 베이지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은 얘랑 비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문제, 복잡한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쪼개서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분류 문제에 대해서 디시전 시오리 분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정 과정을 살펴봤는데 회귀 문제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겠죠. 아까 결정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과값이 유한계, 정수계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잘못 선택할 확률도 정수계니까 그거에 대한 행렬을 만들 수 있었는데 회귀 문제에서는 우리의 타깃값이 연속적인 실수값이기 때문에 적분을 통해서 이런 로스 펑션의 평균이 저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회귀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로스 펑션 L을 스퀘어드 로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데 꼭 이 함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된 로스 펑션도 사용을 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이 주어졌을 때 최적해를, 그러니까 yx를 한번 수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L, T, yx dx, dt 이렇게 나타날 거고 이런 로스 펑션에 대해서 y의 최적해를 알아보기 위해 yx에 대해 편미분을 해주면은 앞에 2가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고 얘가 0일 때의 y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y x x, t dt 가 인테그랄 t p x, t dt 이는 약분해주고 이 yx는 t에 대해 독립적인 항이니까 밖으로 빼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x, t의 조인트 확률인데 그거를 t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은 px가 되겠죠. 얘는 그대로 나와주고 양변을 px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 p, x, t를 px로 나눈 항은 다시 쓰면은 p가 x죠. 그러니까 p 곱하기 p t바 x를 dt에 대해 적분을 한 결과는 t바 x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y값의 최적회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x가 주어졌을 때의 t값의 평균. 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아까 설명한 로스 펑션이 q제곱으로 적용되었을 때 함수 그래프고 이 그래프가 이제 yx의 최적회 방금 제가 구한 수식을 시각화한 건데 x0가 주어졌을 때 이 pt 분포의 평균이 yx의 최적회가 된다라는 시각화 자료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수식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yx-t 제곱을 얘를 더해주고 빼주고 한번 하고 얘 대신 얘를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곱 px, t, tx, dt 이 항 더하기 그러니까 얘 제곱항 얘 제곱항 얘 두 개 곱하고 2 곱한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건데 세 개로 나눌 건데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항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항을 보면은 이 항 중에서 얘를 보면은 얘는 이제 t에 대해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 항이 사라지겠죠? 0이 되겠죠? 왜냐하면 t의 평균을 이제 t에 대해 적분을 한 걸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항은 사라집니다. 다 0이 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얘랑 얘가 남게 되는데 얘를 이제 t에 대해 먼저 적분을 해주면은 순서를 바꿔서 얘는 t에 대해 무관한 식이고 얘는 t에 대해 이미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t 입장에서는 상수죠. 그리고 얘를 보면은 얘는 이제 얘를 다시 쓰겠습니다. 이 x 조인트 t를 dx라고 써주게 되면은 이 px항은 t에 대해 무관하기 때문에 밖으로 일단 상수로 생각을 해주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x 기분 t의 평균을 t에 빼고 그걸 제곱한 거 곱하기 x 기분 t의 확률 그거를 t에 대해 적분하면 뭐죠? 이 x 기분 t에 대한 분산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고 얘가 로스 펑션의 평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항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저 로스가 최소가 되게 하는 건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얘랑 얘 둘이 같아질수록 최소가 된다. 즉 이 y의 최적해가 x급인 t의 평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책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오류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는 항이다 라고 이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회귀 문제에서 y, x의 최적해를 살펴봤고 이런 회귀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아까 분류 문제에서 봤던 제너레이티브 디스크리미넌트 모델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고 그 세 가지 방법이
분류의 경우랑 똑같아요. px, t를 구하고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t 바 x를 구하는 거, t 바 x를 바로 구하는 거, 아니면 바로 그 세 번째 방법처럼 인풋을 바로 그러니까 yx로 연결시켜서 바로 그런 만들어주는 함수 f를 찾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서 얘는 우리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분류랑 똑같아서. 여기까지 디시전 티오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로스의 평균을 y에 대해서 미분할 때 사실은 생략돼 있지만 y 프라임에 대한 항이 나오잖아요. y 프라임 x에 대한. 잠시만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죠? 35페이지 그 사이에 뭐 전개할 때 페이지. 왜냐면은 로스의 평균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네. 그럼 y 프라임 x 항이 또 나와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yx에 대해 미분을 y 했는데 네네. 아. x에 대해 미분을 해서 체인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